오늘은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거고요.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원로죠.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을 쓰셨고, 이 책이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최근에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이제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제 제가 소개하는 책들을 보시면은 뇌과학이나 심리철학이라던가 인지과학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책이 많거든요. 이런 책을 읽는 것의 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연구에 대해서 책을 읽고 연구들을 볼 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뇌과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자신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초로서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도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떤 동물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 시장을 만들어 간다라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이나 이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내가 책들을 보고 있고 이 호르몬 관련된 책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?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한번 몇 번에 걸쳐서 읽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활력, 친화력,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뇌 내 물질 중 세로토닌은 한마디로 본능적인 활력의 원천이 되는 기능을 한다.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로 뭐 SSRI라는 약을 처방을 하는데요. 이는 세로토닌을 뇌 내 시냅스에서 선택적으로 올려줌으로써 항우울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래는 그 최후 통첩 게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책의 내용과 관련 없이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이제 어떤 사람, 이제 두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첫 번째 사람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권리를 주고,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계약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100원 중에서 90원은 내가 갖고 10원은 두 번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이 계약이 너무 좀 불공정한데 그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사람이 돈을 다 못 받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50대 50으로 나누자.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계약은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첫 번째 그룹한테는 세로토닌을 충분한 상태로 만들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세로토닌을 결핍 상태로 유도해서 진행을 했는데요. 이 세로토닌 과다 상태가 된 사람들은 배정 비율이 낮아도 즉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도 제한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. 반면에 세로토닌 부족 상태가 된 그룹은 배정 비율이 낮으면 제한을 거절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넉넉한 마음, 행복감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우에 대한 실험에서도 인간에게 친화력을 갖는 여우들만 골라서 그 여우들만 교배를 시켜서 대를 이어서 교배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은 그 여우들은 일종의 이 가축화가 되는 건데요. 우리 강아지들처럼요. 그 조사를 해보면 이 세로토닌 수치가 점점 상승한다고 합니다.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무엇보다도 조절제다. 첫 번째로는 분노에 대한 조절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어지고 조급증이 발동해서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. 근데 이럴 때 뇌가 갖고 있는 소방수가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. 막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인 거죠. 그래서 세로토닌의 장점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.
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도파민 이야기가 또 나오죠. 쾌감 물질의 대표격은 도파민인데 엔돌핀과 작용 기전은 달라도 쾌감 기능은 같다.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진다. 이 도파민 신경에는 자기 억제 회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더 큰 쾌감을 얻고자 한다. 그리고 이 도파민 분비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. 적은 양으로도 쾌감을 맛보는 사람이 있다. 이들은 작은 일에도 감동을 잘한다. 축복받은 사람이다. 이런 일면도 있다는 거죠. 네,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할 때 한두 번 딸 수도 있죠.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. 그리고 신난다. 드디어 잭팟이 터지고 환호가 이어진다. 이땐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. 그래서 이런 도박 상태에서 분비되는 이 도파민 같은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서 건전한 이성의 전두전야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로토닌과 관련된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요 마지막 장에서 세로토닌 하라, 세로토닌 수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감동하라, 감동을 느끼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. 그 역도 성립된다. 세로토닌이 적정 수준이면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, 절로 전두엽이 긍정적인 쪽으로 조율된다. 그래서 저도 본능적으로 좀 그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.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은 동영상 중에서 이 감동을 주는 동영상을 저는 좀 많이 살펴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명의 가수들이 갑자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공연을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런 동영상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.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.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한 리듬 운동, 예를 들어서 보행, 씹기, 호흡 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걷는 것,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체내시계, 생체시계, 우리가 뭐 알람을 해놓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시간에 깨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로토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이런 리듬 조절 기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.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세로토닌의 어떤 활동을 돕고 세로토닌이 또 우리의 또 체내시계, 생체시계를 잘 돌아가게 하고 그럼으로써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단연 워킹이다. 세로토닌 신경은 생명 유지를 위한 리듬 운동 중추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리듬감 있는 운동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. 그래서 뭐 세로토닌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 맞는 말 같지만 나중에 또 다른 연구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 걷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감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.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들은 사실은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리듬 있는 생활, 규칙적인 생활, 중독을 낮추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많이 걷고 리드미컬하게 생활함으로써 세로토닌을 높이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